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다양한 불법 자동차들이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불법 자동차 때문에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불법 자동차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김용재 차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법 자동차 근절하기 위해서 자동차 안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2005년부터 네. 그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요? 네, 네, 네. 자동차 관리법에서 네. 부적합 차량 가려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 여기 보시면요. 2019년 위반 항목별 단속 현황을 보시면요. 네. 안전 기준 위반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불법 튜닝과 등록 번호판 등 위반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눈을 가리게 되는 불법 전조등 자동차입니다. 눈부셔.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불법 전조등 자동차를 마주쳤는데 약간 뭐랄까 앞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순간 안 보여요. 아찔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불법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조등보다 강한 불빛을 내기 때문에 그 시야를 가리거나 교통사고에 유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거 봐요. 이 얘기죠. 저거야. 이게 뭐 갑자기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보행자도 위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운전자뿐 아니라 이 보행자들에게 정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험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요. 야간에 마주오는 차량이 적합한 전조등일 때와 부적합한 전조등일 때의 눈부심 정도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부적합 전조등일 때는요. 적합한 전조등일 때와 다르게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법한 일이죠. 아찔하죠. 뭐 시야를 가리는 네. 건 뭐 살인행위나 다름없죠. 근데 저렇게 켜서 문제지만 또 꺼서도 문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 좀 들어보셨나요? 스텔스 차량. 네. 안 보이는 밤에 거야. 조명 켜지 않고 달리는 거. 예. 저희 남편도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요? 정말 위험해. 예. 이제 스텔스는 사실 말 그대로 탐지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자동차 용어로는 야간이나 좀 날이 어두울 때 전조등이나 또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관련해서요, 스텔스 자동차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영상 하나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깜깜한 밤길 달리는 승용차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운전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요, 갑작스럽게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화물차가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화물차가 하나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네, 두 사고 모두 깜깜하다, 진짜. 후미등을 끄고 운전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죠. 그렇죠. 스텔스 자동차가 골목에서 만약에 갑자기 튀어나온다. 아니 방금처럼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다 이러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했을 시에 처벌은 어떻게 돼요? 네, 처벌은 승합 자동차나 승용 자동차는 벌금이 2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사실 이 행동이 뭐 보통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운전자는 야간에 운전을 하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터널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스텔스 자동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라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게 라이트를 좀 끄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실수로. 이게 보시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자동차 계기판에는 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 라이트 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워낙 조명이 좀 밝은 도로에서는 내가 라이트를 켰는지 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도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라이트를 이제 오토로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조명 확실하게 안전을 위해서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달리는 흉기, 불법 개조 화물차입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보통 짐을 조금 더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불법 개조 화물차들은요,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화물차 적재함에 저렇게 철판 희한하네요. 구조물을 설치해서 위험천만하죠. 보기만 해도 네. 철근 등을 과하게 실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그러네요. 보이거든요. 네네. 자동차 운반차도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 규정상에는요. 사실 이 자동차 운반차는 3대만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야, 대부분은 3대 이상을 다 실어 나르는 걸 평소에도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적재 슬라이드를 좀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차량을 무리하게 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보시기만 해도 상당히 위험천만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철근들이랑 자동차 막 떨어져 나간다 생각해봐요. 너무 아찔하죠. 네. 근데 불법 개조 화물차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네, 처벌은요, 범칙금 5만 원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무심코한 행동이 불법 스티커입니다. 불법 아니, 스티커죠.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험하는 세 번째 불법 스티커인데요. 이 초보 운전 스티커 등 이 스티커를 붙여서 자동차를 꾸미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런데 네. 이제 무심코 스티커를 붙였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그럼 불법 스티커예요? 네, 금지되는 스티커 표지의 구체적인 범위는요, 뭐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이나 표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면은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2017년 자동차 뒷유리에 네. 귀신 사진을 붙이고 다니다가 처벌을 받은 사건이 뭐야? 있었죠. 왜 저래? 정말 무서운데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입니다. 갑자기 상향등을 켜는 뒷차 때문에 배수구에 빠진 적이 저거 있어서 싫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다녔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저거. 아유, 진짜? 밤길에 저거. 저 장난이야. 뭐예요? 저거? 깜짝 놀라겠네요. 저거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겠는데 순간 이쁜 여자 맞아요. 사진이면 와 이것도 사고 날 수 있지만 네, 네. 저건 정말 핸들 꺾고 막 돌리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놀라죠. 처벌은 어떻게 돼요? 네, 이 운전자는요, 자동차 귀신 스티커를 붙인 채 무려 10개월간 운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운전자는 네. 벌금 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그 번호판에 스티커 붙이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네, 번호판 스티커는 보통 사람들이 번호만 가리면 괜찮겠지 하고 계시는데요. 네. 번호판에는 조그만 장식이나 스티커도 부착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번호판에다가 이게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네,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네. 훼손하게 되면 처음에 적발됐을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1차적으로. 예, 1년 이내에 두 번째 단속이 되게 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네. 또 세 번째 단속이 되면 네. 250만 원의 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아니, 저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저 정말 도로의 안전을 해치는 거니까. 그럼요. 이런 건 서로 간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집중호우 때문에 크고 작은 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는 차량 침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량 침수 시의 대처법입니다. 자, 먼저 차량이 물에 침수되었을 때 먼저 신속하게 안전벨트를 풀어야 합니다. 또 차가 물에 빠지면 압력으로 차 문이 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먼저 창문을 열어서 빠져나가셔야 하는데요. 이 침수로 인해서 전기가 나갔다면 창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망치나 비상 탈출용 도구를 찾으셔야 하는데 만약 적절한 도구가 없다면 차량 의자머리 받침대를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창문의 가장자리를 가격해야 쉽게 부서진다고 하니까 이 점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당부 말씀 전해드립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비상 탈출용 네. 망치 네, 그거 네, 네, 맞아요.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요즘 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